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첫 조직 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 간 기능 배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8월로 예정됐던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행정조직은 아직도 옛 광주시와 전남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시는 이달 시의회에 첫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뒤 8월 초에 조직 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청사 세 곳의 기능 배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이 제시한 안은 광주청사는 정무와 기관 유지 기능, 무안청사는 시민주권과 안전, 생활행정과 농수산 정책, 동부청사는 산업과 경제 기능을 맡는 구조입니다. 무안 등 전남권에서는 기획과 인사, 예산 등 기관 유지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될 경우 행정이 광주로 쏠릴 수 있다며 분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권에서는 조직 운영 효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핵심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열린 청사 운영 타운홀 미팅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시민사회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기관 유지 기능을 무안청사에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특별시 의회에서도 서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별시는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했고 민시장은 각 청사 실국장들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공무원 인사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통합 등 대형 현안도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 개편안을 심사할 시의회 상임위원회조차 의원별 출신 지역에 따른 입장 차이가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이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올라올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올라올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디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소관 상임위는 약간 변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이 올라오면은 안에 대해서 하부만 우리는 의회에서는 말을 할 겁니다. 특별시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사 기능 배분을 둘러싼 광주와 전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직 개편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광양시가 민선국이 출범에 맞춰 악화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과 함께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는 한편 5대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말 예상되는 광양시의 재정 적자 규모는 650억 원. 추진 중인 사업까지 감안하면 부족한 예산은 1,526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비상재정 대책을 세우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비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류하고 공공분야 경상 경비도 10% 일괄 삭감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발주되지 않은 시설 사업은 시기를 미루고 감당하기 어려운 국도비 매칭 사업은 반납해 연말까지 최대 650억 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하자. 공사 진행률이 50% 미만 되는 사업들 전체 추려서 사업 중지할 건지 보류할 건지. 광양시는 이 같은 재정 구조 조정과 함께 민선국이 시정 운영 방향으로 5대 대전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행정과 산업, 경제, 생활 SOC, AI 첨단 도시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행정 혁신을 이루고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별 공약 실행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취임 후 100일 과제로 서울대병원 메디컬 클러스터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정부의 복합 아레나 구축 사업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30만 원 지급과 24시 올케어 육아 돌봄센터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백운산 치유 국가 정원화와 광양만 국가정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가 우리 광양 아닙니까? 뻘밭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로 세운 그 저력, 또 수많은 인재들, 우리 광양은 가능합니다. 재정 적자 속에서 지출 구조 조정과 주요 공약 이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민선국이 광양시. 이번 대책이 위기 극복과 제도약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선고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도 저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바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구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미래 100년을 그려가겠다는 이재각 진도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에서 저 이재가 선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진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진도는 인구도 감소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도에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넓은 바다와 또 농수산물들 그리고 우리 진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또 진돗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려서 우리 진도다움을 살려서 진도의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반이 갈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지만은 이제 군정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한데 모아서 통합된 모두의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목소리를 더 새겨듣고 군정에 반영해서 통합된 우리 진도 국민 이끌어 나가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소통입니다. 우선 저희 군 직원들과의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 언론인들과의 소통, 의회의 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줄곧 주장했듯이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 해서 정말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법과 질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사업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조 원 시대에 주장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1조 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에는 개발해야 될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부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아무튼 우리 진도군에서 1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또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1조 원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획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진도가 국민들을 뜻을 받들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군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 이제가 정말 군수시켜놨더니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떠받들고 국민들의 뜻을 실천한 이행한 그런 군수가 됐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싶습니다.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 이제가 응원해 주시고 또 잘못된 데 있으면 그때마다 저에게 고언해 주십시오.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협상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대학 부총장 등 대표단은 지난 20일 보성에서 만남을 갖고 1시간여 동안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대학은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순천대는 의대를 순천에 배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목포대는 지자체의 기존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설립에 대해 지자체가 손을 뗀 상황에서 두 대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서로 의대 정원 배정을 각자 신청할 경우 대학 통합에 대한 기존 합의가 폐기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국립의대 설립을 놓고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천대 총학생회가 의대 설립 논의를 정치적인 협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설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료정책이라며 지역 정치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설립 여부는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공급 체계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해 동부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기존 수급자의 혜택을 줄이지 않는 원칙 아래 장애인 보건 분야부터 복지사업 통합을 추진합니다. 특별시는 전남과 광주의 지원 수준을 높은 기준으로 맞출 경우 장애인 지원과 청년 문화복지 카드 등 주요 사업에만 내년에 최소 408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에만 지급하던 출생 기본소득을 광주까지 확대하면 내년 부담액은 965억 원, 2042년에는 연간 7,4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시는 장애인 지원과 예방접종은 2027년 이후 통합하고 출생 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 카드 등 현금성 사업은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안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 통합 비용과 특별시 시군구 간 재원 분담 비율은 앞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제2차 선정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리면서 이전 절차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후보지 선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이 이번 회의에서 정식 이전 후보지로 확정될지가 관심입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 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의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로 이전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안군이 정식 후보지로 선정되면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유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가 결정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의회가 21일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윤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생을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부와는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남악, 오룡신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아리백 국가산업단지 조성, 군공항 이전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기능 배치 등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전남광주 통합소방본부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소방본부는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119 신고 접수 시 관할과 상관없는 최단거리에 있는 소방서가 즉시 출동하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최근 화순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광주 동부소방서가 출동하고 나주 교통사고 현장에 광주 대촌소방서가 대응하는 등 현장 신속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면서 인사와 예산, 행정처분 등 본부장의 독립적인 권한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순천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순천시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23일까지 100만 원 미만 지방세 또는 세외 수입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확인한 뒤 체납자별 특성에 맞춰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이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이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민선고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일 군청 팔영산 홀에서 민선고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6대 분야 86개 공약의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광주와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선 철도 건설,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등이 포함됐으며 고흥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공약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무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사업비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축가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폭염 상황실 운영과 전담 공무원 예찰 활동을 통해 폭염특보 발효 시 축산농가의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특보가 지속될 경우 공동방재단을 꾸려 축사 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크플로우가 북극 항로시대에 대응해 동북아 거점항 육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네 기관은 지난 16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역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광양항을 글로벌 에너지 물류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북극항로 상업화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협업과제 발굴, 미래에너지 물류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에 맞춰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대상과 수출 실적 인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특별시는 기존에는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지역 소재 기업의 수출 실적도 인정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시는 올해 107억 원을 투입해 국제식품박람회를 참가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과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 등 13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별시는 오는 8월부터 광주 기업의 해외 상설 판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10월에는 통합 출범을 기념한 대규모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